침묵을 지키던 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 한 언론사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 검찰 정권의 수사는 빈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서 명절 선물비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보니까 이 돈을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던데요, 최진봉 교수님. 인터뷰 보셨습니까? 인터뷰로 봤어요. 근데 본인의 이제 주장이니까 저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은 지금 돈을 받았던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실장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돈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진상 실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넘어서 또 한 번 가야 되는 게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인데, 유동규 지금 전 본부장은 이재명을 위해 준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말 저 말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정말 증거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됐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니까 그 말은 그대로 그냥 듣고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정 위원님, 근데 저 어제 인터뷰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은 특공대였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이제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유동규 이 사람들이 어영제를 맺었던 것은 2009년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유동규 씨 본인의 역할은 특공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정진상, 김용도 같은 레벨이 아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 정진상 씨는 수성이고 본인과 김용 정도는 목성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진상이가 핵심적으로 사실은 이제 모든 걸 했고, 자기가 돈을 이제 정진상이 줄 때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의 시장을 위해서 쓰일 걸 알고 돈을 전달했고, 그 쓰임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결국 본인이 이게 폭로하게 된 계기가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출장 갈 때 김문기 씨를 가자고 한 것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고, 가서 3명이서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리고 김문기 씨가 카트까지 몰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 앞으로 아마 있을 선거법 재판 또 대장원 재판에 저는 상당한 중요한 진술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뜬금없긴 하지만요, 요즘 화제작이죠. 동정민 앵커의 동행과 뉴스터디의 아류작, 김윤수 앵커의 김행과 뉴스터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인데요. 학창시절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9개의 행성 외우셨을 겁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지금은 명왕성이 빠져서 8개인데 대장동판 수금지화, 목토, 천해가 등장했습니다. 거의 저희 그래픽 수준이요, 나사급입니다. 예, 엄청나죠.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의 관계는 태양과 수성 정도의 관계고 나와 김용은 목성 정도다. 그런데 그 목성 사이에 화성과 지구 같은 건 없다. 최병묵 위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제 정진상 씨는 굉장히 가깝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기네들은 멀다고 표현했다가 중간에 지구와 화성이 없다는 거는 사실 금성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네. 자기네들도 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최측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유동규 씨가 본 바로는 이제 정진상과 김용이 상당한 정도의 이 어떤 측근 레벨에서 좀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거의 비슷한 관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꼽았겠죠.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용보다는 정진상 전 실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저기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최측근은 정진상 전 실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빛과 그림자였다. 빛과 그림자였다. 이 표현 구자룡 변호사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상 뭐 공범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지금 정치적 공동체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쭉 설명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이재명 대표 수사가 한번 이제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뭐 신병 결정에 쭉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는 기존에 기소된 사람들도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그게 공범관계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내가 정진상 실장하고 한 내용이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은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진술을 위해 가지고 가장 가깝다. 이게 그 거리감은 그래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혐의들은 곧 이재명 대표와의 혐의로 연결되고 공범관계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중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그 관이 들어가서 개발을 직접 하지 않으면 그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손해 볼 수 있는 그 리스크들도 많다. 시장님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생각은 좀 없으십니다. 당선이 되고 그 이튿날 대장동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오는 소리가 손바닥을 다루 뒤집는 거야. 이건 민간 개발 안 된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해줄 테니 협조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유동규 본부장이요. 당시 내부적으로 공영개발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너무 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고작 400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죠. 최지봉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 근데 맞다면 굉장히 씁쓸한 상황인 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뭐 맞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정말 저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하시는 말씀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작 400표라고 한 말은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네.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재명 시장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그런 근거나 자료가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여기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유동규 씨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럼 증거가 없으면 또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게 맞지만 사실관계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확정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측 입장,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어떤지를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명절 현금을 받은 것 자체가 없다. 이재명을 대표를 위해 건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거기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과 달리 검찰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근데 이게 지금 주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스토리하고 앞뒤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첼리스트의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일단 터트리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계속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는 앞뒤가 연결되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무게가 실린 주장입니다. 네. 근데 그 말도 지금 부자룡 변호사 주장인 거지. 왜냐면 만약에 저도 이제 만약에를 얘기해 볼게요. 유동규 본부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스토리를 짜왔다고 하면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자능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왔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다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검토리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법원을 굉장히 낮게 보시는 아니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판결이 아니잖아요. 혐의의 상당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안은요.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고 재판도 계속되고 있고 결과도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뭘 물어도 대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점 대표라는 별칭을 붙여줬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현장 행보를 재개했다고 하네요. 충청도로 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 전반에 뭔가 말하기 좀 어려운 두려움 이런 것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혹시 말 잘못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심지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고발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민주주의가 숨을 못 쉬는 질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 퇴행, 부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죠. 자, 나갈 때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좀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권에서는 장외 여론전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현정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논쟁을 보니까 잠깐 멘트하면 그러니까 최 교수 주장대로 따르면 우리가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나면 나중에 또 역사의 법정에서 이야기하자면 할 이야기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근거를 찾아 나가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방에 이제 또 가시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과연 이재명 대표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뭘 하셨냐는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도 보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요.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다 일단 지금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은 우리 2020년도에 총선이겠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 할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발의한 70여 개의 법안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법안 자기들도 하는데 결국은 다 막혀 있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 앞에 가서 제가 뭘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 글쎄요.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이현정 의원 말처럼 뭔 말을 못하냐고 그냥 다 얘기하시잖아요. 세 분 다 얘기하고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세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좋은데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더니 공범이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까지 네, 그런 하겠습니다. 부분에 저희가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세 분이 이렇게 뭐 세 분 한 분 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뭐 패널을 섭외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대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